현금은 무기가 아니다, 탕약이다. 투자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구조다. 감정을 배제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에 오래 남아 있어라. 바닥을 맞추려는 사람 대부분 진입 못함.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 시간과 인플레이션의 패배.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태도 자체가 실패의 원인. 현금을 들고 있으면 마음은 편하지만 불안해지고, 투자를 하면 수익은 나지만 두려워지는 상황. 현금이 옳았는데 왜 나는 가난하지? 라는 질문. 2026년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현금을 들고 있으면 기회일까? 아니면 바보일까? 세계 경제는 붕괴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현금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다고 다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카페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노트북 앞에서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죠. 형, 저 2023년부터 현금만 들고 있었어요. 다들 미쳤다고 했는데 제가 옳았잖아요. 그런데 그의 표정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친구는 그 시간 동안 50% 벌었거든요. 저는 옳았지만 가난했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눌 대화의 시작입니다. (2026년을) 앞둔 지금 여러분 손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이라고 쓰인 철문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라고 쓰인 유리문입니다. 철문은 안전해 보이지만 무겁고 유리문은 위태로워 보이지만 밖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철문 앞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2022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죠. 나스닥이 30% 넘게 떨어지고 코인이 무너지고 부동산마저 흔들렸던 그때 손실을 본 사람들은 지금도 악몽을 꿉니다. 그래서 유명한 투자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2026년 최고의 전략은 현금입니다. 기다리세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면 항상 조정이 왔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 나는 현금을 들고 기다리면 돼. 안전하게. 하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기다리기만 하면 이기는 게임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제 친구 하나가 생각납니다. 그는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면 바보야. 더 떨어질 거야.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며칠 더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바닥에서 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바닥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시장이 50%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옳았지만 가난했습니다. 이게 현금 보유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당신이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매일 당신의 돈을 조금씩 훔쳐갑니다. 작년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올해는 103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3%를 잃은 겁니다. 2년이 지나면 6%, 3년이 지나면 9%. 당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금리 인상 사이클 이후에는 항상 조정이 왔잖아요? 맞습니다. 2000년도 그랬고 2008년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기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항상이란 단어는 통계일 뿐 보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9년 3월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008년 내내 현금을 모았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그때 사겠어. 정말 현명한 전략이었죠. 그런데 막상 2009년 3월이 왔을 때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더 떨어질 거야. 실업률 봤어? 기업들 망하고 있어. 그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4월, 5월, 6월. 그런데 시장은 바닥에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죠. 이건 반짝 반등이야. 곧 다시 떨어질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60% 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현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말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가장 맛있는 부분을 다 놓친 후였습니다. 그는 옳았지만 가난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009년 3월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은 다시 안 올 것 같아. 그는 가진 돈의 30%를 넣었습니다. 한 달 후 시장이 10% 더 떨어졌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20%를 더 넣었습니다. 또 한 달 후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머지 50%를 천천히 3개월에 걸쳐 투자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맞히지 못했지만 부자가 됐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사람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타이밍을 만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현금이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현금이 탄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기는 그냥 들고 있는 것이고 탄약은 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기를 들고 있나요? 탄약을 들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026년 여러분의 계좌를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쏠 건가요? 저는 최근에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투자를 해오신 분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은 주름진 손으로 커피잔을 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지.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 시장과 함께 있어. 떨어지면 조금 사고, 오르면 조금 팔고. 그렇게 30년을 하니까 이렇게 됐어. 그분의 포트폴리오를 보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대박을 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파산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2026년 최고의 전략은 현금이 아닙니다. 투자도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을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분법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야 해, 말아야 해, 들어가야 해, 빠져야 해, 현금이야, 주식이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여러분을 항상 잘못된 선택으로 몰고 갑니다. 진짜 부자들은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가지면 되잖아? 제 친구 하나는 작년에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그는 가진 돈을 5조각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조각은 1월에 넣었습니다.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는 기뻤지만 남은 4조각을 지켰습니다. 3월에 시장이 10% 떨어졌습니다. 그는 두 번째 조각을 넣었습니다. 5월에 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조각을 넣었습니다. 9월에 반등했습니다. 그는 일부를 팔았습니다. 11월에 또 조정이 왔습니다. 네 번째 조각을 넣었습니다. 연말에 계산해보니 그는 18%를 벌었습니다. 대단한 수익률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1년 내내 편하게 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타이밍 게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확률 게임을 했습니다. 떨어지면 살 돈이 있고 오르면 이미 탄 주식이 있는 상태. 이게 진짜 전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오르면 나만 못하고 있어 하면서 조급해집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내가 안 샀길 잘했어 하면서 더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비쌀 때 사고 가장 쌀 때 팔게 됩니다. 이게 바로 투자에서 95%의 사람들이 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전략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집니다. 2008년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쉬운 말입니다. 하지만 2008년 10월 시장이 매일 5%씩 떨어지고 뉴스에서 매일 대공황 이야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끝났어 라고 말할 때 당신은 탐욕스러울 수 있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을 3개로 나누세요. 첫 번째는 생존 자금입니다.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건 투자금이 아니라 안전망입니다. 이게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 자금입니다. 전체 자산의 30%에서 50%. 이건 현금으로 들고 있으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돈은 시장이 10% 떨어지면 반드시 일부를 넣는다는 규칙을 만드세요. 20% 떨어지면 또 일부를 넣으세요. 규칙을 만들고 따르세요. 세 번째는 성장 자금입니다. 나머지 50%에서 70%. 이건 지금 바로 시장에 넣으세요. 하지만 한 번에 넣지 마세요.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나눠서 넣으세요. 매달 같은 금액을 넣으세요.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넣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따르는 사람은 100명 중 5명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튜브에서 이번 달 10배 수익 종목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연봉이 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통장엔 항상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버는데 왜 돈이 없을까? 알고 보니 그분은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다 쪼개서 보냅니다. 생활비 통장, 투자 계좌, 연금 계좌, 비상금 통장. 그분이 말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쓰게 돼요. 그래서 애초에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분은 10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분의 자산은 15억이 넘습니다. 한 번도 대박을 친 적 없습니다. 그냥 시스템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전략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2026년에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시스템을 만드세요. 종이에 적으세요. 내 자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언제 살 건지, 언제 팔 건지 규칙을 만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규칙을 친구에게 말하세요. 가족에게 말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약속하면 지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 이번 달부터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할 거야 라고 선언하세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한 가지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의 70%이가 잊어버린 계좌의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식을 사고 비밀번호를 잃어버렸거나 아예 투자한 걸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팔지 못했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고의 투자 전략은 아무것도 안 하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운이 좋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2000년 닷컴 버블 때 나스닥 개별 종목을 샀다면 그들은 영영 회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든 투자를 하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에 투자하느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회사 직원보다 그 회사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사야 할까요? 지수를 사세요. S&P 500, 나스닥, 코스피 이런 지수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망하는 회사를 자동으로 빼고 잘 나가는 회사를 자동으로 넣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해도 지수는 스스로 진화합니다. 이게 가장 게으른 사람을 위한 최고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지수는 재미없어요. 대박이 안 나잖아요. 맞습니다. 지수로는 1년에 100%를 벌 수 없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10%씩은 벌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1000만 원을 연 10%로 30년 돌리면 얼마가 될까요? 1억 7천만 원입니다. 대박은 필요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익률이면 충분합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적입니다. 처음 10년은 별로입니다. 그런데 20년 차부터 그래프가 꺾입니다. 30년 차에는 거의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부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20년, 30년을 똑같은 일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재미없는 일을 지루하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어나 보니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드라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2026년을 현금으로 보낼 건가요? 아니면 시장과 함께 할 건가요? 제 답은 이겁니다. 둘 다 하세요. 반은 현금으로 들고 있으세요. 하지만 나머지 반은 지금 바로 시장에 넣으세요.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그리고 1년 후 다시 보세요. 시장이 올랐나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돈을 벌었습니다. 시장이 떨어졌나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쌀 때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되든 당신은 이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게임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타이밍 게임에서 확률 게임으로.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내일 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강연이 끝나면 바로 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열고 자산을 나누고 첫 번째 투자를 하세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만 원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도 똑같이 고민할 겁니다. 2027년엔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할까? 투자를 해야 할까? 이 질문에서 벗어나세요. 지금 당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유로워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진짜 목표는 선택권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자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는 로또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대박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함으로 얻어집니다. 오늘 하루 커피 한 잔 값을 투자하세요. 내일도 하세요. 모레도 하세요. 365일 후면 작은 변화가 보입니다. 3650일 후면 인생이 바뀝니다. 2026년은 현금의 해도, 투자의 해도 아닙니다. 선택의 해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선택하는 해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될 건가요? 움직이는 사람이 될 건가요? 구경하는 사람이 될 건가요? 참여하는 사람이 될 건가요?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궁금하시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